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요, 4회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우리 3과목의 전기기기 4회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부터 출발을 할게요. 자, 동기발전기의 단절권 특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이 단절권이라 그러면 동기계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단절권과 이제 분포권이 있죠. 그래서 단절권은 그 전절권과 비교를 한 건데, 극간격에 비해서 코일 간격이 짧게 감은 것을 단절권, 그 극간격과 코일 간격을 똑같이 감아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전절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절권은 말 그대로 전절권에 비해서 코일을 극간격보다 짧게 감았기 때문에 코일 양이 줄었겠죠. 그래서 권선이 절약되고 동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고조파를 제거하고 파형 개선,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단절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 또 하나 이제 단점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얘를 쓰고 있는데 전절권은 쓰지 않습니다. 고조파가 이제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단절권의 가장 큰 단점은 코일을 작게, 동량을 작게 감았기 때문에 전절권에 비해서 기전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단절권의 특징이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전절권에 비해 합성 유기기전력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감소한다가 답입니다. 감소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단절권 개수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요 KP라고 해가지고 우리 공식 요건 좀 암기를 하셔야 돼. 사인 2분의 베타 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사이팟 하고 외우시면 돼요. 요 파이는 180을 의미합니다. 3.14가 아니라 180. 그 다음에 이제 베타 값은 이제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42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42번은 삼상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우리 그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을 보시게 되면, 동기가 됐든 직류기가 됐든 병렬운전 조건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을 때 무조건 용량, 출력이 있으면 답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1번에 용량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용량은 임의적으로 하는 거지, 뭐 비례, 반비례든 어떤 내용이 나왔든 간에 얘는 무조건 나오면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렬운전 조건은 이제 세 가지가 정도 있다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극성 권수비 단자 전압이 일치된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일치가 돼야 되겠죠. 퍼센트 Z가 일치해야 되고, R과 X의 B도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일치가 안 되면 다 누구와 관련이 되냐면 순환전류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변압기의 권선이 가열로 소선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렬운전이 가능할 때의 결선조합과 불가능할 때의 결선조합이 있는데, 가능할 때는 짝수, 불가능할 때는 홀수의 조합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10의 105V의 변압기를 그림과 같이 결선하고요. 고압측에 200V의 전압을 가하면 전압계 시값을 몇 볼트입니까 물어봤는데, 변압기는 가극성이라고 그랬네요. 그걸 더할 가짜니까 전압계 시값은 1차의 전압에다가 2차의 전압을 더해주시면 되시는 거야. 근데 1차의 단자 전압은 줬어요. 200V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2차의 단자 전압만 구하면 더했을 때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2차의 전압을 안 줬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권수비를 이용해가지고 구하시면 되는데, 권수비식은 전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2차분의 1차죠. 전류만 1차분의 2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2차 전압을 구한다 그러면 V2는 A분의 V1이 되는 거고요. 자, V1 1차 전압은 200V라고 잡아놨어. 그럼 A 값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는데, A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처음에 문제 조건이 210에 105V의 변압기 줬잖아요. 이게 전압비, 권수비 구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 그대로 한 번 더 집어넣을게요. 2차분의 1차 똑같으니까 210분의 얼마죠? 210에 105니까 105분의 21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얼마 나오는 권수비가 2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이제 나누면 2차의 단자 전압은 100V가 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2차의 전압 구한 걸 100V를 넣으시면 합성했을 때 300V의 전압계 시값이 나온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44번 문제는
직육의 권선을 단종 파권으로 감았을 때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그럼 파권이니까 우리 뭐 기억하시면 돼? 파권은 쪼꼬파 2를 기억해야죠. 극수에 관계없이 병렬의 루수가 언제나 두 개다라는 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병렬의 루수가 극수에 관계없이 언제나 두 개다 해서 정답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권은 어떻게 되죠? 중권일 때는 A하고 P가 같겠죠? A하고 P가 같아집니다. 자, 파권은 쪼꼬파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5번을 한번 가볼게요. 45번 문제는 두상의 교류 서버 모터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두상 전압을 얻는 방법으로 널리 쓰는 방법으로 봤는데 우리 증폭기 이용하는 거죠. 증폭기 내에서 위상을 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6번 또 갑니다. 사극의 중권이 나왔네요. 중권은 A하고 P가 어떻다고요? 같다라고 했어요. 같다. 그 다음에 총도 채수가 500 줬고요. 극당 자속을 0.01 웨버 줬고 발전기를 100V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회전수가 몇 RPM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우리 기전력식을 한번 써보면 A분의 P자 파이에 60분의 N이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요거 물어본 거예요. 자, N값은 그러면 이항하면 되는데, 이항하기 전에 중권이니까 같으니까 약분이 될 거야. 그럼 나머지만 이항하시면 돼. 그래서 Z파이분의 2 곱하기 60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총도 채수를 얼마 줬죠? 총도 채수가 500을 줬고요. 자속 파이가 얼마 줬나 봤더니 0.01 웨버 줬고요. 기전력이 100V, 여기에다가 60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1200rpm 하고 나옵니다. 요게 답이 되겠죠? 1200rpm.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7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삼상분권 정류자 전동기에 속하는 거 물어봤는데 삼상분권 정류자 전동기에 속하는 게 누구냐면 다른 말로 실하계 전동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1, 2, 4번은 그 톰자에 동그라미 하나 주고요. 대리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애트킨슨 전동기 애자에 동그라미 주시면 되는데 원래 이게 애트킨손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영어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서는 아트킨손이라고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애자를 굳이 아자로 한번 바꿔보면 그 다음에 톰, 대리를 제리로 바꾸면 톰과 제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단상 반발 전동기의 종류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톰과 제리는 단상 반발 전동기고 삼상분권 정류자 전동기에 속하는 건 실하계 전동기구나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48번으로 한번 가보죠. 동기계 안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안정도 향상 대책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대책이 있습니다. 자,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단락비를 크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단락비를 크게. 자, 순서를 제가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순서를 좀 바꿀게요. 두 번째를 단락비 크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단락비를 크게라고 적을 거고요. 첫 번째는 소극여자 방식을 채용합니다. 소극여자 방식을 채택한다. 네. 이 소극여자 방식은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정상값으로 재빠르게 만드는 데 필요한 방식을 우리가 이제 소극여자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면 돼요. 관성 모멘트 크게. 플라일 효과를 크게 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상 임피던스. 그 다음에 역상 임피던스. 크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동기 임피던스. 아니면 정상 임피던스. 정상 임피던스부터 써볼게요. 정상 임피던스나 동기 임피던스가 있는데, 요거는 작게 해주면 돼, 작게.
자, 그래서 이 5가지를 외울 건데, 요 앞 글자를 따가지고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속단하지 마라. 뭐를? 건강을 속단하면 안 돼. 관 속에 영정사진과 함께 들어간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 임피던스와 동기 임피던스는 당연히 L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정상값이니까 말 그대로. 근데 영상이나 역상 임피던스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값이니까 그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임피던스를 크게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발전기를 보호할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면 48번에 안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아닌 거 물어봤죠. 그래서 정상 리액턴스를 크게 한다고 했어요. 3번에. 정상 임피던스는 작게 할수록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번 문제인데요. 삼상 유도 전동기 기계속 출력을 PkW, 회전수 Nrpm, 전동기 토크 물어봤는데 토크의 단위가 뉴턴메타를 주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저는. 우리 0.97호에다가 자, n분의 p라는 식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단위가 뉴턴메타는 아니고 킬로그램메타입니다. 근데 이제 이 p의 단위가 와트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킬로와트를 줬으니까 1000을 곱하시면 요렇게 돼요. 975 n분의 p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를 적용해야만 단위가 뉴턴메타로 환산이 될 것이냐. 우리 단위 환산에서 뉴턴이 있고요. 킬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여기다 이제 중력 가속도 9.8을 곱하면 뉴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1뉴턴메타는 킬로그램메타에 9.8을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수식 관계로 쓰면 이건 단위고 여기 이렇게 쓸 수 있죠. 힘이 이제 F고 질량이니까 M, 그 다음에 이제 중력 가속도의 G가 되겠습니다. F는 mg 이런 관계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킬로그램메타니까 뉴턴메타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돼요? 9.8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요 975와 9.8을 곱하면요. 9555가 나옵니다. 그리고 n분의 p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대략이죠, 대략.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근사치. 자, 50번이고요. 이거 단위 관계에서 이제 그 문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기존에 없던. 자, 50번은 취급이 간단하고요. 기동 시간이 짧아서 섬과 같이 전력계통에서 고립된 지역, 선박 등에 사용되는 소용량 전원용 발전기 물어봤는데, 자, 이번에 엔진 발전기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우리 이제 포장마차나 등을 밝히기 위해서 냉장고에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그 디젤 발전기 있어요. 소형 디젤 발전기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캠핑할 때 이제 많이 갖고 다니기도 하는 그게 바로 디젤 발전기, 엔진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볼게요. 51번 문제는 단면적이 10제곱센티미터인 철심에 200회의 권선을 감았고요. 이 권선에 60Hz, 60V의 교류전압을 인가했을 때 철심의 최대 자속 밀도를 물어봤네요. 단위가 이제 웨버 퍼 메타의 제곱을 주고 있는데 변압기 이제 기전력식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자, 공식이 이제 4.44 FN 파이인데 파이 대신에 우리는 이제 최대 자속에다가 면적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최대 자속 밀도. 자, 그래서 최대 자속 밀도를 비로 놓으면 나머지 이항하시면 돼. 4.44 FN S분의 2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4.44 들어가고 주파수로 얼마 줬냐면 60Hz 줬고요. 그 다음에 권수가 200회. 자, 면적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우리 면적의 원래 S의 단위가 메타의 제곱인데 지금 얼마 주고 있냐면 10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뭘로 바꿔야 되냐면 메타의 제곱으로 환산해 주셔야 돼. 자, 그럼 10이란 크기는 일단 두고요. 단위 환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1m가 100cm인데 cm에서 메타로 가면 0.01m가 되죠. 1cm는 0.01m.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제곱, 여기에 제곱이 있으니까 요 단위 환산에서도 제곱을 취해 주시면 돼. 그럼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값을 갖다 면적에 넣으시면 돼.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압은 얼마 줬냐 봤더니 60V의 교류 전압을 인가했대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 1.126 하고 나옵니다. 단위는 웨버 퍼 메타의 제곱하고 나오겠죠. 자, 정답은 2번에 있네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52번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은 평형 육상 반파 정류회로에서 297V의 직류전압을 얻기 위한 입력 측의 각 상전압이 약 몇 볼트냐고 물어봤고요. 부하는 순수 저항 부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수 저항 R만의 회로다라는 건데, 자, 일단 육상 반파가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육상 반파를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삼상 반파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요 ED 값을 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 ED는 얼마냐면 1.35에 2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요 삼상 전파입니다. 삼상 전파하고 같고요. 만약에 삼상 반파가 나오면 1.17에 2가 되시는 거야. 그리고 각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점호가. 그러면 코사인 알파만 적용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 2값 물어봤으니까, 상전압 2값 물어봤으니까 1.35번에 ED가 되겠죠. ED가 이제 직류전압입니다. 그래서 297V를 여기다 넣어서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220V 나오네요. 220V.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으로 가겠습니다. 53번. 자, 53번 문제는 전력의 일부를 전원 측에 반환할 수 있는 유도 전동기의 속도제를 물어봤는데, 전력의 일부를 이제 전원 측에 반환할 수 있는 그 속도제는 세르비우스 방식이라고 4번에 해당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이고요. 직류발전기 병렬운전할 때 교납모선이 필요한 직류기 물어봤는데, 병렬운전 조건을 잠깐 얘기해드리면, 일단 조건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면 용량과 출력이 두 가지가 들어가고요. 조건은 극성이 같아야 되고, 극성이 일치해야 되고, 단자전압, 전격전압이 같아야 되고요. 이제 단자전압이 틀려지면 전이차에 의한 순환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발전기가 소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이 수하 특성이어야 되고, 그 수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기가 바로 용접기가 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접기 나오면 수하 특성 나오면 용접기가 되는 거죠. 정전류 특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균합선을 설치하는 건데, 그 균합선을 어디에 설치하냐 그러면 직권과 복권에 설치한다 해서 이거를 칙칙폭폭이라고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 될 거고요. 직권과 직권 사이에 설치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계좌가 있고요. 여기 이제 전기자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계좌 건선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전기자가 있을 때 두 대의 직권 발전기가 병렬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 이제 전이차가 발생해서 순환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발전기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다가 선을 하나 연결합니다. 균합선. 그러면 이 순환 전류가 이쪽 균합선으로 흘러가면서 발전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권과 복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5번 문제인데, 전부하로 운전하고 있는 50Hz 4극의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고요. 전부하에서 속도를 1440rpm에서 1000rpm으로 회전수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때 이 차에 약 몇 옴의 저항을 삽입해야 되는가 물어봤네요. 단 2차 저항은 0.02옴이랍니다. 자, 그럼 원래 이제 슬립하고 2차 저항은 비례관계가 성립되죠. 그래서 이 비례식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는 건데, 일단은 슬립을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자, 공식은 ns분의 ns-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ns는 동기속도인데 얘는 식이 p분의 120f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극수와 주파수가 한번 정해지면 안 변한다는 거죠. 자, 극수가 지금 몇 극이냐면 4극 줬고요. 자, 120에다 주파수가 50이래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15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속도는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1500rpm으로 회전한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여기다 이제 1500 넣으시고, 자, 1500 넣으시고,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n값을 얼마 줬냐면 처음에 1440rpm을 줬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0.04가 나와요, 슬립이. 근데 이제 슬립이 변하는 거죠. 2차 저항이 변하니까 슬립도 변한다, 이 말이야. 증가하면 증가할 거고, 감소하면 감소할 거니까. 그러면, 지금 슬립은 어떻게 됐나요? 슬립 S-라고 할까? S-는 어떻게 구해? 자, 똑같아요. ns분의 마이너스 n이 되는데, ns는 1500 그대로고요. n값이 변한 거잖아요. 그러면 변화된 값이 얼마야? 1440에서 1000rpm으로 변한 거죠. 자, 그때의 슬립 S-를 구하면 0.333 나옵니다. 0.333. 자, 그럼 비례식을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이쪽에 가서 한번 풀이를 해보죠. 자, 슬립과 2차 저항이 비례관계가 성립되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 대 R2는 S 다시 대 R2 플러스 R입니다. 요거 구하는 거예요, R값.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저항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저항을 가지고 실제 이제 슬립을 변화시키고 속도를 제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저항을 구하는 건데, 자, 처음에 슬립이 얼마냐면 0.04였잖아요. 그때 저항은 0.02옴이었고요. 이 R2 값은 안 변하는 거야. 그럼 슬립이 변화된 게 얼마냐면 0.333이고요. 자, 0.02 원래 저 2차 저항에다가 외부에 삽입한 저항 R 값을 적용을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저항이 증가한 거죠. 합성저항이니까. 전체 저항은 커졌으니까 그때의 슬립이 변한다 이 말이야. 저항이 변하면 슬립이 변하니까. 그때 이제 저항이 얼마가 되냐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저항값이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이걸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이 이제 대각으로 이렇게 곱해지니까 R은, 자, 요게 0.04 나누기로 들었죠? 0.04분의 0.02에다가 0.333 곱하시고 더하기 0.0이니까 빼기 0.0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 값이 얼마가 나오냐는 거지. 그래서 0.1475미 하고 나옵니다. 요게 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이 변하면 슬립도 변하고 회전수도 변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지금은 슬립이 자, 감소했죠. 슬립이 0.04에서 0.333으로 감소가 됐죠. 근데 회전수는 어떻게 됐어요? 회전수는 1440에서 1000rpm. 그죠? 근데 이제 저항값이 또 변하고 이런 관계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6번 문제 여기서 해결을 하죠. 자, 56번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 2대를 직렬 종속 운전하는 경우에 그 동기 속도는 어떤 전동기의 속도와 같은가 물어봤는데, 자, 직렬 종속을 하게 되면 우리 종속법이 이제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으로 들어가는데요. 직렬 종속이 있고 병렬 종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냐면 차동 종속이 있어요. 그래서 직렬일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동기 속도의 기본식을 가지고 가는데 P1 플러스 P2분의 120F가 되시는 거고요. 병렬은 요 직렬에다가 무조건 2배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차동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빼주면 되죠. 극수 2개를 이렇게 빼줘서 계산을 해주면 자동 종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요게 이제 답인데 요거를 말로 풀어쓴 거죠, 공식을. 그러니까 이 전체를 말로 풀었으면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긴 걸 다 하지 마시고 요 더하기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 합이에요. 그래서 요 합자 들어가 있는 걸 찾으시면 돼. 그래서 두 전동기 극수의 합과 같은 극수를 갖는 전동기를 해가지고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이고요. GTO, 게이트 턴 오프가 가능한 소자다라고도 하고요. 가장 높은 전압용으로 사용하는 반도체 소자,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또 있었는데, 이 GTO 사이즈의 특징으로 틀린 거 물어봤네요. 이 GTO는 단방향 3단자 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온 상태에서는 양방향 전류 특성을 보인다고 하는데, 양방향이 아니라 단방향이에요, 단방향.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8번 문제. 포화되지 않는 직류발전 회전수가 4배로 증가되었을 때 기전력을 정과 같은 값으로 하려면 자속을 속도 변화 전에 비해 얼마로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럼 기전력 이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K 파이 N이라는 식이 있잖아요. A분의 P자 파이 60분의 N에서 상수, 변하지 않는 값을 상수 K로 놓으면 남은 게 파이 N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회전수가 몇 배 됐냐면 4배가 됐대. 얘가 4배 증가. 그럼 당연히 기전력도 비례관계에서 4배가 증가됩니다. 그럼 이 자속, 여자를 몇 배로 하면 될까? 자속 파이를. 기전력을 전과 같은 값으로 하면. 전에는 얼마냐면 1이었어요. 근데 얘가 4배가 됐기 때문에 비례관계에서 얘도 4배가 된 거야. 그러면 다시 1로 만들려면 이 자속을 몇 배? 4분의 1배를 해주면 되겠, 그 얘기죠. 4분의 1배. 정답은 3번입니다. 4분의 1 대입하면 4배에 4분의 1이니까 약분돼서 1 나오잖아요. 전과 같은 값으로 나오죠. 자,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9번. 동기발전기 단자 부근에서 단락 시에 단락 전류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는 건데, 단락이 일어나면 왜 일어나냐. 임피던스가 0에 이제 가까워지니까 전류값이 커져버리는 거죠. 원래 단락 전류 공식도 이렇게 됩니다. ZS분의 2,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또 하나는 이제 그 ZS 대신에 XX분의 1로도 표현을 해요, 사실은. 왜?
임피던스 안에는 저항값이 있는데 대단히 작으니까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하고 동기 리턴스가 같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공식 두 개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락이 되면 처음에 큰 전류가 흐르다가 얘가 이제 점차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큰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게 되면 발전기나 계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대용상으로 번져버리죠. 그래서 이 리액턴스 값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류값을 제한해주게 되는데 이 단락 시의 전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거냐 그러면 그림대로예요. 처음에는 큰 전류이다가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감소가 되겠죠. 리액턴스 값을 이용해서 점차로 감소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적합한 보기를 보시게 되면 4번에 있습니다. 단락된 순간은 크나 점차로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0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 단권 변압기가 또 나왔네요. 자, 2020년도에서는 이제 단권 변압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1차 전압 100V, 2차 전압 110. 그래서 2차가 이제 승합 회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고 1차가 승합 전해 전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권 변압기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과의 비를 물어봤는데 우리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과의 비를 쓰면 자, 일단 기본식을 한번 써볼게요.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VH분의 VH-VL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부하 용량, 자기 용량. 자기 용량은 이제 등가 용량, 변압 용량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문제 조건이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과의 비라고 했으니까 의자가 들어가는 쪽이 무조건 분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읽을 때는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과의 비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 그럼 얘를 바꾸면 안 돼. 그대로 넣으셔야 돼. 그럼 요거를 그대로 한번 넣어봅시다. 승합 회전압이 2차 전압 110이고요. 자, 110 빼기 승합 전해 전압이 100V 1차 전압. 그래서 요거를 구하면 110분의 10이죠. 그래서 공짜 하나씩 날리면 11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과의 비는 얼마다? 11분의 1 해가지고 정답 2번에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0년도 문제 1, 2회 통합시험, 그 다음에 3회 시험, 4회 시험까지 해가지고 60문제가 되겠네요. 풀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20년도 문제는 1, 2회 통합시험, 4회 시험은 그래도 원만하게 이제 출제가 된 것 같고 중간에 껴있었던 3회 시험이 조금 까다롭게 출제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준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